이제 점점 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주얼 노블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로직상에서 이제 특징을 찾아보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 문학적인 요소를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제 게임성을 좀 낮추고 이제 대신에 그래픽 같은 액션이나 그래픽 같은 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강조시키는 그쪽이지 않나? 그렇기도 하죠. 좀 더 연출에 UI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아, 뭐라 해야 되지? 역전재판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전재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주얼 노벨이니까 당연히 이제 스토리는 당연히 중요시 하니까 뺄게요. 그러니까 그래픽보다도 이제 연출, 그리고 그 스토리를 얼마나 더 알아듣게, 그러니까, 그리고 좀 더 뽕차게, 좀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세계관에 좀 더 녹아들어가지고, 얼마나 더 이걸 효과적으로 발생시킬 그러니까 플레이어로 인해서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고, 최신 그거는 이제 어드벤처로 좀 더 많이 썼습니다. 요즘 순수 비주얼 노벨의 시대는 갔어요. 순수는 이제 옛날에 미연시 유행할 때나 이제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죠. 그거 유행할 때나 순수 이제 그걸로 나 밀고 갔지. 이제 중요한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쓰르라미 울적이라는 게임인데 그런 거나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그때나 그랬지. 요즘은 어드벤처에 좀 더 중시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쪽에서 인디게임 쪽에서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테퍼 케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모르실 수 있어요. 되게 마이너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많은 게임을 해서 저는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주고 저는 진짜 게임을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엄청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아는 게임이 많은데 아무튼 국내 인디 게임 중에 스테퍼 케이스라는 게임이 조금 그래도 비교적으로 대박이 났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스토리가 은근 괜찮았어요. 안 그렇게 생겼으면서 반전도 있고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또 다 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 사장된 것 같아. 이쪽 장르 사장된 것 같아 하면은 또 하나가 치고 올라와서 또 유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로딩 끝날 때까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요즘 게임 메타는 그겁니다. 모방. 아무리 봐도. 이제 왜냐하면 사실 모방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장르, 그러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그라이크가 왜 로그라이크냐면 로그랑 비스무리해서. 벤서라이크가 왜 벤서라이크냐. 뱀파이어 서바이벌 비스무리해서.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리썰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가 대박이 나니까 이제 래퍼라고 게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이제 뭐지? 그, 그 파란 대가리 이렇게 나온 거 네 명이서 하는 아, 공포 게임. 그거 이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그거 래퍼고 이제 그거 예. 말고도 이제 파란 대가리 네 명이서 하는 공포 게임이 있어요.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수준 빽빽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디 게임 메타는 모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대박이 나면 그거를 좀 더 따라하는 메타가 온 것 같고 다르게 말해서 근데 리썰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공을 거뒀는데 사실 래퍼는 짝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것도 엄청 대박 났거든요. 그래서 하긴 좋게 우리 팀 잘 꾸려서 게임 진짜 잘만 만들면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성공하기 더 어려워진 시대임과 동시에 운만 따르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순수 게임성만으로는 밀리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인디 게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디 게임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 A 게임보다 제가 그 그래픽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접었고 게임 쪽은 이제 인디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부터 뭐 어디 레딧, 이제 DC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를 전부 다 보는데 이제 그런데 보면 본인들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홍보하는 거 보다 보면 가끔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운로드 수가 1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운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어졌는데 로딩 될 때까지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그 게임 쪽으로 가실 거면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로 가실 거면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원래도 좀 중요하잖아요. 깃허브 같은. 근데 그 제가 게임을 같이 만든 네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합쳐서 네 명이니까 세 명이 있는데 이제 한 분은 다들 졸업했고 한 명은 일본 갔고 일본에서 취업했고 한 명은 이제 한국에서 취업했고 한 명은 광운대에서 대학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 명 말을 들어보자면 이 대학원 하는 양반은 이제 제외하고 어차피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랑 같이 그거 할 때도 대학원 가기로 하는 사람이라 우선 예외를 두자면 나머지 두 사람 얘기 들어보자면 같이 만든 게임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면접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원래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항상 이제 대두가 되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 출시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가 돼? 그러니까 저희도 앱스토어에 등록을 했거든요. 다운로드 수는 당연히 50이 안 됐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한 번씩만 다운해 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됐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게임 쪽으로 가실 분들이라면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나이도 다 다르고 학년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이면 학교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졸업 작품으로 또 게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3D 게임을 3D 멀티플레이어 게임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픽 로직은 다른 걸 담당하시고, 그러면 이제 인게임 로직만 담당하시고. 그 졸업 작품이요? 네. 그러니까 졸업 작품 같은 경우는 에셋을 썼는데 그래픽 같은 경우는 아, 이제 한 분, 네 명이 이 네 명이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리깅하고 이런 3D 관련한 거 다 담당해 주시고 저는 이제 서버 관련해서 대부분 했고 한 분이 이제 게임 로직 관련해서 했고 나머지 한 분은 그냥 두루두루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리깅은 잘 몰라요. 저 근데 한 가지 안 거는 그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얼리언 엔진으로 진행을 했는데 레플리케이트 관련해서,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 내부에서 다른 로직들 다 적용시켜 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버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3학년인 분들도 계신데 졸업작품 하실 거면 이제 겨울방학 전에 뭐 전부터 팀원을 구하셔서 이제 게임으로 할 거면 이강훈 교수님을 컨택을 해요.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 터치를 안 하신다. 여러분들 빨리 하세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꼭 친구랑 할 필요 없다. 저도 아는 사람인데 다 따라가고 있어요. 교수님한테 메일 빨리 넣으시고, 예, 저는 저희 첫 번째로 했어요. 그냥 공지 사람, 나오자마자 그냥 확 넣었어요. 사람 구하고 있다. 빨리 이런 것도 빨리 컨택하시고, 교수님 아예 빨리 잡아서. 아예 친구랑 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했을 때 저는 운이 좋아요. 지금 네 분, 그러니까 저 빼고 이제 세 분 다 할 일 다 각자 잘하시고 한 분은 사실상 거의 혹사 중이라 혼자 본인을 그 기대 이상으로 하고 계실 때 아무튼 다 좋은 분이라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데 보통 다들 팀을 하시다 보면 짜증 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안 일어날 확률을 할 거면 전 에타이서고 있고 그냥 저는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은 그냥 검증된 친구랑 하는 것도 낫다. 근데 친구가 또 짜증난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에타에서 뭐 하시는 예, 에타에서 만나셨어요. 예. 쉽지 않죠. 아니,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아, 운이 정말 좋아요. 진짜 운이 좋으시네요. 아, 그리고, 아, 근데 거의 면접 수준으로 봤어요. 저희는 와,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좀 이제 나중에 할 때 능력 쌓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다른 사람들이 공부해서 해야 되고. 그쵸. 아, 근데 네 명 중에 얼리어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셋 다 몰랐어요. 그래요? 그 세 명이 저고. 아, 그래서, 그냥 뭐 해보자. 그리고, 그냥 뭐 만들었고 했는데 다들 뭘 만든 경험은 있어서, 아, 이러면 뭐,
괜찮겠다 싶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랑 한 번 해본 건 좀 다르거든요. 아무튼 네. 잘 하시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 화면 만들 건데 다들 새로운 씬을 하나 만듭시다. 그러니까 씬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이제 씬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씬이에요. 그 게임 내부에서의 씬인데 그 씬이 바뀔 때만 그러니까 게임 내부에서 씬이 바뀌고 안 바뀔 때가 다릅니다.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게임 그러니까 맵 같은 거를 자동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씬을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동 생성해도 바꿀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바꿀 거는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갈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으로 갈 때밖에 없고, 그러니까 메인 화면이 따로 있고 게임 레벨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선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씬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씬에서 메인 메뉴라고 다들 이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집에서 하겠습니다. 라이선스 문제라. 그럼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씬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튼을 생성해서 스타트 화면을 만들 겁니다. 제가 상당히 사진을 잘 넣어놔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메인 메뉴에서 이제 클릭하시고 UI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UI에서 버튼을 하나 만듭시다. 버튼을 하나 만듭시다. 버튼을. 그러면 이따구로 뜹니다. 이제 당연하게도 메인 카메 이러면 이제 UI는 항상 말했듯이 만들면 이렇게 캔버스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 캔버스는 말 그대로 이제 화면 내에서 보일 UI들의 도화지입니다. 하나의 도화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인 카메 그 캔버스에다가 메인 카메라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이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해서 카메라를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캔버스 클릭하셔서 스크린 스페이스를 카메라로 만드시고 렌더 카메라에 메인 카메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제목하고 배경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배경 제목과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건 없고 배경은 뭐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게임들 배경 생각하시면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심플한 경우가 많죠.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산나비라고 국내 게임인데 그 엔딩 보스 하면 다 울었다는 전설의 게임인데 유튜브 보면서 울었어요. 저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혼자 했었는데 근데 메인 화면이 안 나오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게임 내부를 암시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버튼들 그리고 로고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게임에서 암시하는 걸 넣어두면은 복선이 돼서 좋더라고요. 다 깨고 나서 이게 이래서 들어갔구나 하는 쾌감이 듭니다. 항상 스토리는 중요해요. 스토리 개뿔 쓸모없는 게임에서 스토리는 중요합니다. 다 깨고 나서 메인 화면 UI가 아예 바뀌는 게임들도 많죠. 많죠. 많죠, 많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반전, 사실 여기는 이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 정반대로 뒤바뀌니까 메인 화면에 있는 사실도 반대로 뒤바뀌는 게 있죠. 이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메인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여자가 안내를 해주는데 스토리의 특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갓게임이라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생기게 돼서 이걸 하겠냐 말겠냐라는 선택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메인 화면에서도 이제 게임에 관련돼서 좀 더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치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기획자가 할 일이긴 한데 기획 좋아요. 기획자 기회되면 다들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아무튼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제 Shift Alt에서 키보드를 설정해 줍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UI에서 이미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 렉 트랜스폼 이 부분에서 예, 컨트롤하고 아니 쉬프트하고 Alt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해줍니다. 그러니까 쉬프트는 피봇을 벌려주는 거고 Alt는 포지션을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hift는 피봇, Alt는 포지션.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꽉 차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그러니까 이 렉트 트랜스폼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Shift를 누르게 되면, Alt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들 할 수 있다. 그리고 피봇은 웬만하면 설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바라 엎을 때 귀찮아지는 일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잘하면 귀찮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교체해 줍시다. 원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할게요. 그냥 에셋에 있는 네, 거니까. 저거 안 돼요. 저 해상도가 안 맞아서. 잠깐. 그래. 핑크로 하겠습니다. 핑크하게. 그럼요. 저 핑크 항상 좋아했어. 여기서 퍼플로 했네요. 그냥. 그래서 이제 메인 화면을 이렇게 이미지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 배경화면도 애니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애니메이터 사용해서. 그 이것도 딴 얘기인데 잠깐 한 30초만 얘기해 보면 스파인 2D라는 이제 디자이너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2D 하는 이제 그 관절 같은 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GL 같은 그래픽 API로도 스파인 수학이죠, 그건. 만들 수 있어요. 방금 말한 건 예술이고, 이번 건 수학이고. 아무튼, 빨리 TMP를 넣어줍시다. 텍스트를 넣어줍시다. 그러니까, TMP는 텍스트 배쉬 프로라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니티에서 만든 일반 텍스트의 업그레이드판이고, 무조건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딴 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로 만들어서, 크기를 좀 키워서, 이렇게 중간에 넣은 다음에, 인스펙터에서 텍스트를 바꿔줍시다. 뭘로 할까요? 그렇지, 그럽시다. 나쁘지 않네. 센스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디자이너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중간으로 맞춰줘서,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랩핑, 오버플로우는 이제 넘치는 거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거고, 랩핑은 이제, 랩핑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세요. 그리고 버튼 3개를 넣읍시다. 이제 버튼 3개 넣읍시다. UI에서 버튼, TMP를 넣어줍시다. 그러면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D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줍시다. 그러면 3개가 생기죠. 근데 조금 보기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키워줍시다. 그리고 중간에 맞춰줍시다. 요것도 이제 트랜스폼으로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출시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중간 맞추는 게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타트 세팅 엑시트로 해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 거를 스타트, 두 번째 거를 세팅, 세 번째 거를 엑시트, 퀴트든 엑시트든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옵니다. 느낌이. 이런 식으로 이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좀 게임다워져 메인 화면 같아졌죠.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C# 스크립트를 만들어 둡시다. 메인 메뉴로 이름을 정해 주시고 저희가 만들어야 될 거는 게임 시작할 때 이제 레벨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레벨 선택을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든 그 레벨들로 이동을 하는 것을 만들어야겠고 이제 세팅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레솔루션만 바꿀 건데 다 원리는 비슷해요. 그리고 다 UI 배치랑 이런 거의 차이고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세팅으로 가는 버튼 그리고 엑시트 버튼이 있겠습니다. 엑시트는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논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다들 만드신 것 중에 이제 엑시트부터 해봅시다. 저희가 빌드를 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그램 게임 exe 파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저희가 빌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패키징이라고도 하고도 하는데, 아무튼 용어 같은 경우는 그러려니 하면 되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에디터고, 에디터 내부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버거 로그 같은 경우는 에디터 함수예요. 저희가 로그를 아무리 디버깅한다 해도 게임 화면에서 디버거 로그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도록 설계도 안 돼 있고 나와서 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에디터 전용 함수가 아니라 그 뭐냐 프로그램 전용 함수인 애플리케이션 quitt를 넣어가지고 게임 종료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차차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어 놨는데 스크립트 일일이 다 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귀찮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하시게 되면 그냥 이것만 있을 건데 우선은 엑시트 게임 여기 있다. 요거를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작성해 주세요. 간단하니까 우선 작성해 주시고 으아, 디버그, 그러면은 이제 패키징 할 때 이제 디버그 로그 같은 것들을 이제 빼주는. 그, 그 옵션이 있어요. 아, 뭐지 테스트용은 화면에 디버그로가 계속 뜹니다. 테스트용으로 빌드를 하면 뜨는데 테스트용으로 빌드하지 않으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그 퍼파일 옵션. 아니요. 그, 유니티 내부 빌드, 빌드. 예, 빌드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시냐, 엔진마다 다 빌드 옵션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집니다. 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얘가 이걸로 돈 벌어먹는 인간들이라 유니티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이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라 잘 만들어 놨어. 유니티 6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 아무튼 엑시트를 하게 되면 이제 퀴트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엑시트 버튼의 버튼 컴포넌트로 가보게 되면 이게 엑시트 버튼이었죠. 이 버튼을 보시게 되면 onClick이 있고 list is empty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onClick은 말 그대로예요. 내부에서 onClick이라는 함수를 하게 해서 할당을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에디터에서만 만들게 된다면 이제 이걸 클릭할 때 나오는 함수들인데 우선 메인 메뉴 그러니까 잠깐만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빈 오브젝트 만드셔서 이제 메인 메뉴라고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니저를 하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어이구 안 되네. 메인 메뉴 매니저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도 안 해요. 사실 잠깐 제 식으로 할게요. 됐다. 그래서 항상 하던 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많이 뜨는데 그러니까 미리 입력을 해놨으니까 이제 하나만 뜰 겁니다. 안 뜨겠죠. 아무것도 안 뜨겠죠. 아무것도 안 뜨겠죠. 그렇지, 아무것도 안 뜨겠죠. 아무것도 안 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버튼 원클릭 부분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누른 곳에 놓은 부분에 메인 메뉴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 메뉴 매니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인 메뉴를 클릭해서 뭐가 많을 텐데 엑시 게임을 해주시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인스턴스, 그러니까 싱글톤, 그러니까 객체가 하나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드 내부에서 보면 스태틱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매니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련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온클릭에 넣어줘서 이렇게 작동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세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세팅 UI를 담을 곳을 만들어 볼 거라서 UI에서 패널을 생성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클릭 UI 패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화면이 흐릿흐릿해질 겁니다. 패널이 만들어졌어요. 패널은 정말 그냥 판넬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뜻 그대로의 의미예요. 판넬이에요. 그러니까 판넬 하나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 못하겠네.
아무튼 이 패널에 캔버스 그룹이라는 걸 추가해 볼 건데, 이게 또 상당히 강력한 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캔버스 그룹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알파 값은 다들 알다시피 흐림입니다. RGBA에서 A를 담당하는 그 알파 값이고, 인터랙터블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호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블록 레이캐스트는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면 이 화면을 이렇게 3D로 보시면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캐스트를 그러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팍 김을 뽕 하고 쏘면은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버튼이 으악 하고 맞으면 이제 그 버튼을 실행시키는 식으로 작동이 돼서 이제 레이캐스트라는 걸 쓰는데 이 레이캐스트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패널 뒤에 있는 놈들의 뭐지 상호작용을 싹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패널을 하나의 거대한 벽으로 보면 그거를 작동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그노 페런트 그룹스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I에 자주 사용이 되고 이제 이거는 굳이 안 따라해도 되는데 이건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그냥 한 건데 아무튼 드롭다운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버튼 하고 백 버튼도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냥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 패널을 아니다. 더 만들지 말고 그냥 우선 드롭다운을 하나 만들고 보통들의 이름도 다 바꿔주세요. 한번 탈 때마다 이제 제일 오래 걸리는. 그렇죠. 그래서 드롭다운하고 레졸루션이라고 TMP도 하나 넣어줍시다. TMP도 이렇게 해서 뭐 귀찮으니까 해상도라고 맞다 이거 한국어 안 되지 레졸루션이라고 넣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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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됐다 이런 식으로 TMP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UI에서 버튼을 또 만들어 줍시다. 이거는 뒤로 가기 버튼, 뒤로가 아니다. 이게 어플라이가 있죠. 어플라이 버튼이고요. 이 관련된 걸 적용하는 그 윈도우 같은 데 보면 확인 적용 취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적용을 담당하는 어플라이 버튼을 만들어 주고요. 사실 UI 쪽은 노가다예요. 당장 지금 하는 건 정말 그 디자인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보고 따라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백 버튼이 나옵니다. 백 이렇게 해서 아이고 10분만 넣었네. 이렇게 해서 백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세팅 패널이 이제 지금 세팅 패널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지금 겹쳐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저거 세팅을 누르면은 저 패널이 온 되면서 다 보이고 오프되면은 저 오브젝트들이 다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다른 오브젝트로 하이드를 이제 하이어하기 위해서 화면을 하이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알파 값이 되게 되면 그냥 뒤에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니까 알파 값 조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네, 딱히 비활성화 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한 차게 모든 스테이트를 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띄우고, 레졸루션을 선택하고, 어플라이 시킨 다음에, 백을 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스타트 같은 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레벨도 생겨서, 1번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게임이 시작이 되고, 죽어볼게요. 이거 고쳤어요. 진짜 이상하게 짰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게 짜가지고. 그러니까, 야, 왜, 죽으면 안 되나? 죽으면 안 되는구나. 죽는 거는 제가 안 해놨어요.
귀찮은 것도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원래 같으면 그 옛날 앵그리버드 같은 거 보면 막 플레이 리스타트 메인 메뉴 이렇게 하고 스코어 나오고 뭐 석세스 페일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런 거 싹 다 없애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또 이제 백 버튼도 여기 있고 이러면 메인 메뉴 돌아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옵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이제 오픈 세팅스랑 클로즈 세팅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픈 세팅스랑 클로즈 세팅스는 별건 아니고 그 아까 한 그 캔버스 그룹 있잖아요. 그 알파 값 조정하고 레이캐스트 블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 내부에서 조정을 해주면 돼요. 오픈 세팅스는 이제 잠깐만 이렇게 캔버스 그룹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확대를 하면 이제 캔버스 그룹에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private 캔버스 그룹 세팅 버튼 CG 그러니까 전 캔버스 그룹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 세팅 버튼 CG를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인스펙터에서 넣어주면 돼요. 세팅 방향 패널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화면은 멀쩡한데 제 화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세팅스 버튼에 알파 값을 1로 만들고 인터랙터브를 2로 만들고 레이캐스트를 블록하는 걸 2로 만들어줘서 이 세팅 화면이 나오게 해주고 이걸 세팅을 끄게 되면 크로스 세팅스를 해서 알파 값을 0, 인터랙터브를 false, 레이캐스트를 이제 안 되게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코드 이따가 다 드릴게요. 일일이 다 쓰려면 3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세팅 화면이 뜨고 백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게 할 겁니다. 이제 이걸 소스 코드에 추가해서 세팅 버튼 CG에 본인의 패널에 넣으면 돼요. 지금 그냥 코드를 드릴게요. 이게 잠깐 그 텍스트로 드릴 테니까 붙여넣기 하세요. 아, 그 카톡 잠깐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데. 뭐. 근데 뭐 별거 없긴 한데. 오, 33개. 아유, 난리나. 야, 자, 우선 붙여넣기 하십시오. 원래는 저는 붙여넣기 되게 싫어하고, 근데 싫어는 했는데, 저는 이제 막상 저도 코딩 막상 하는 거 보면 GPT 쓰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짠 코드들조차도 이해를 더 잘하니까 GPT가 그냥 뭐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처음 할 때 직접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은 본인이 짜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됐든 직접 짜야지 이제 좋은 거는 그러니까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꼭 기회가 된다면 써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럴 거고요. 그럼 이제 소스 코드에 아까의 내용을 추가하고 세팅 버튼 CG에 이제 본인의 패널을 넣고 이제 메인 메뉴를 끌어다가 세팅 버튼에 넣어서 오픈 세팅스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메인 메뉴에 갑시다. 메인 메뉴에 가면 세팅 버튼 CG라고 제가 넣어놨죠. 이제 이 판넬을 넣어줍시다. 얍 하고 넣어주면 버튼 어디 갔냐? 이 버튼 이름을 안 해는 게 헷갈리네. 잠깐만. 이게 세팅 버튼이었나요? 아닌가? 위에 있는 게 이게 세팅 버튼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메인 메뉴 매니저를 넣어준 다음에 메인 메뉴에서 오픈 세팅스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백 버튼에서 같은 식으로 메인 메뉴를 해줘서 클로즈 세팅스를 해줍시다. 그렇고 이 패널을 알파 값을 0으로 줄이고 인터럭터블하고 블록 브레이크스를 다 꺼주세요. 이렇게 되면 메인 화면은 잘 작동이 되고 이 세팅 화면이 아마도 열릴 겁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유니티가 캐시 기반이라 처음 로딩하면 그러니까 씬 왔다 갔다 하면 로딩이 좀 걸려요. 널 레퍼런스가 있는데 왜 뜨는지 모르겠네. 봐봐, 세팅은 좀 잘 되고 백은 좀 잘 없어집니다. 이제 이런 거의 응용으로 그 개인적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이 알파 값을 시간에 따라서 럴프를 사용해서 수수수수하게 없어지게 하는 페이드 아웃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고요. 혹시 7시 넘었는데 가셔야 될 분 있으시죠? 7시가 넘네. 아니 7시. 아, 제가 그 동아리원하고 7시 10분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니까 좀만 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네. 네. 다행이네요. 뭐라고요? 걔가 조금 궁금하면 괜찮아. 아, 그건 이제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돌아가기 버튼이 이제 클로즈 세팅을 아까 전에 적용을 했으니까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설정 값을 이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알파 값을 0으로 만들고 인터랙터블을 끄고 블록 브레이크스를 끈 상태에서 항상 해주세요. 이거는 디버깅에도 안 잡힐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디버깅 할 때 이건 조금 팁인데 이런 걸 일일이 다 디버그 로그에 넣거나 아니면 중단점을 한 번씩 넣어보세요. 중단점 넣는 방법은 설명은 안 했는데 인터넷에 있으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 열어서 지금은 안 뜨는데 여기 아 이런 설명이 안 되겠네.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유니티에서 이거 디버그 운동할 거냐라고 뜨고 이제 여기 내부에서 중단점 찍는 부분 다들 아실 테니까 중단점 그건 함수라서 안 되는데 아무튼 중단점 찍어서 이렇게 일일이 플레이 한 번씩 누르시면서 디버그 하시면 됩니다. 디버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수업에서 디버그하는 방법 안 알려주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일반 코드 스킬보다 900배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디버그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그 코드 보면서 디버그하는 건 1, 2학년 수준에서 멈추고 이제 3, 4학년만 돼도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 할 때 그러니까 버그 하나 못 잡아서 난리 나는 경우들이 실제 이제 게임 출시 같은 경우도 대만 게임 중에 공포 게임 중에 버그를 못 잡아서 재출시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을 엎었어요. 그 소프트락이라고 해요. 그 게임 내부에서 그 뭐냐 약간 특정 조건에 만족했는데 그래서 게임은 정상 진행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이게 예외 사항을 이제 처리를 못해서 이제 영원히 이제 그 방에 갇힌.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포탈 시리즈, 그러니까 최근에 게임 유튜브 보는 거에 이 얘기를 했는데, 예, 봤어요. 예, 봤어요? 그럼 됐네. 그러니까 포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퍼즐 게임 포탈 같은 경우는 큐브를 해야 되는데 그 큐브를 날려버리고 그냥 안 되겠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예외를 다 예. 처리를 해놨는데 이제 방문 밖으로 이제 큐브를 원래 옮겨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큐브가 같이 방 밖으로 나가면 이제 큐브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이걸 다시 만들어드리고 큐브를 떼어드리는데 이제 큐브를 방 밖으로 내보내면 이제 그 에러를 처리하고 이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조건이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영원히 그 큐브는 방 밖에 나가 있는 상태고 버튼을 못 누르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소프트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왜 나왔더라? 맞아. 그런 거 하려면 디버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디버그가 중요해. 진짜로. 제가 강조를 무지 많이 하는 거, 무지 중요해서 그런 거고. 아무튼, 이렇게 레졸루션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졸루션 드롭다운을 설정할 거고, 메인 메뉴 스크립트에서 조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추가를 하게 되면 TMP 드롭다운 요거는 이제 드롭다운 TMP로 되어 있는 드롭다운을 할당할 수 있는 클래스 그러니까 이거 그 자료형이고요. 그래서 public TMP 드롭다운, resolution 드롭다운 그리고 resolution에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 resolution은 실제로 있는 그 resolution들의 종류들을 이제 저희가 일일이 다 숫자로 막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이제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int current resolution index 말 그대로 현재 레솔루션의 인덱스를 넣어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에 이렇게 왜 이렇게 치고 스타트를 해줘서 레졸루션에 이제 스크린달 레졸루션을 넣어줘. 그러니까 현재 레졸루션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설정된 레졸루션을 그 레졸루션 드롭다운에 이제 클리어 옵션을 해줍니다. 그 뭐지? 이거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래서 리스트 옵션들에 이제 리스트를 할당해주고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new를 사용해서 이제 흰 영역에 이렇게 넣어주고 int i는 이렇게 해서 레졸루션 랭스에 따라서 이제 옵션에 그 width랑 height 그러니까 1920, 1080 HD, UH 그러니까 HD 뭐 2560, 1440 QHD, 25 3840, 2160 UHD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텍스트에 적어놓는 그거를 이렇게 해준 거고요. 옵션즈에 이제 add를 해줍니다. 그래서 옵션을 넣어줘요. 이 스트링에 add를 해준 거죠. 위스랑 스크린 레졸루션의 위스. 현재 스크린과 배터리 없다. 큰일 났다. 레졸루션의 위스랑 이제 하이트가 같으면은 이제 커런트 레졸루션 인덱스에 넣어줘서 현재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졸루션에 맞춰서 넣어주는 겁니다. 현재 레졸루션을. 그래서 레졸루션 드롭다운에 옵션들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가능한 레졸루션을 전부 다 드롭다운에 이렇게 짜자자자작 넣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스트링을 하나씩 넣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갖게 하는 거 저거 중간에 인프몰 로직을 저거는 그냥 그 에러 핸들링 하려고 넣어두시 예,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안 넣어줘요. 항상. 예. 항상 생활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게, 그니까, 배터리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게임 설계에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선택지나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좀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 말이 매우 빨라지는데. 아무튼, 저는 먼저 예, 예. 고생하십시오. 네 다들 수고하십시오. 네, 4학년이니 열심히 4학년 싫어. 졸업해야 돼. 아. 아무튼 apply settings라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이 함수는 말 그대로 apply를 해주는 거고 이거 5%될 때까지만 할게요. 레솔루션에 이렇게 이제 그 현재 그 드롭다운에 있는 거를 현재 스크린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를 말을 하고요. 스크린 셀 레솔루션에서 res.width, res.height, screen.full screen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풀 스크린 유지하고 이제 디버그 로그를 해주시고요. 이제 적용을 시켜줄 건데 아까 보인 메인 메뉴 화면에서 그 레솔루션 드롭다운에 현재 있는 드롭다운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버튼에는 이제 어플라이 세팅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매니저에서 레솔루션 드롭다운에서 이렇게 드롭다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드롭다운을 해주고 맞아. 어플라이 버튼, 적용 버튼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메인 메뉴 매니저 해서 메인 메뉴 한 다음에 어플라이 세팅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 자체 플레이를 완성시키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식으로 패널을 하나 넣어줍시다. 캔버스 그룹 넣고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을 추가해 줍시다. 내부에 버튼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어쩌다 보니 스피드런이 돼버렸는데 이거 메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캔버스 그룹 넣고 제가 또 뭐 넣자고 했죠? 그리드 레이아웃을 넣어주고 패딩을 전부 다 100으로 해줬고
컨트롤 C, V 해준 다음에 버퍼 레프트 호리전터 브러쉬 백스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버튼을 하나 넣어줍시다. 이 내부에서 그럼 이걸 선택한 다음에 UI 버튼을 넣어주면 이렇게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 왜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어? 이상하다. 어? 왜? 됐네요. 뭐였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리드 레이아웃은 무엇이냐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같은 경우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50, 1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효율적이고 안 맞고 우선 실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욕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버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잘 정렬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스페이싱을 안 넣었군요. 왜 안 되나 했다. 이 스페이싱은 말 그대로 스페이스를 해주는 거라 이렇게 버튼을 와악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우스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완전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니까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있겠지. 아무튼 이렇게 컨트롤 D 해보면 잘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밑으로 가지.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디자이너 툴 다루다 보면 더 자주 볼 텐데 이제 보통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중 이제 하나를 레벨 1로 만들고 하나는 돌아가기 버튼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UI 이따구로 만들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이제 저희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맨 처음 거를 왼쪽 위 거를 TMP를 1로 만들어주고 맨 마지막 거를 100으로 만들어 줍시다. 아, 그리고 저희 이거 하는 거, 그 영상 녹화된 거 그냥 동아리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필요하실까 싶어서 오늘 이거 끝나고 좀 운영진 분께 여쭤볼 거예요. 이런 거 끝났다고 올려도 되는지.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다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게임 잘 만드시고 헛소리를 하고 있네. 아무튼 그래서 아까랑 같은 식으로 CG를 만들어 줍시다. 그러니까 레벨 버튼 CG를 만들어서 변수를 이렇게 캔버스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오픈 레벨 세팅하고 클로즈 레벨 세팅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똑같아요. 패널 관련해서 하는 거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메인 메뉴에서 캔버스 그룹 있죠. 여기서 패널을 게임 플레이 패널을 넣어줍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뭐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오픈하고 클로즈, 그러니까 백 버튼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넣어주고 메인 메뉴에서 클로즈 레벨 셋 이거 맞나? 맞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에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레벨 1만 만들고 이제 메인 메뉴 실수의 심리도 그래 체인지 씬을 넣어주면 됩니다. 체인지 씬을 넣어주게 되면 씬 매니저라고 이제 유니티 내부 함수가 유니티 내부에서 뭐야,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 이씬 매니저에 로드 씬 함수를 하게 되면 이 이름에 맞춰서 씬을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인지 씬을 하나 넣어줍시다 함수를 씬 매니저에 로드 씬 그딱 이거는 그냥 제 임의의 그씬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레벨 1 버튼에 근데 원래 같으면 저는 그 C샵 스크립트를 분리를 해서 레벨 관련은 따로 메인 메뉴는 따로 할 텐데 그러니까 우선은 써 뭐였지? 체인지 씬 체인지 씬을 이렇게 레벨 1에 넣어줍시다. 그러면 이제 레벨을 됐다.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됐어요.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처럼 패널을 또 이렇게 해준 다음 이제 세팅을 열면 아까 전처럼 잘 열리고 어플라이 하면 잘 되고
엑시트 하면 여기선 에디터를 안 되지만 나가지는 걸 알 수 있고 스타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레벨이 뜨고 1 누르면 이런 식으로 레벨이 시작이 되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아, 이렇게 되면 여기로까지 오게 돼요. 근데 방금 전과 제가 만든 메인 메뉴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왜냐하면 성공하게 되면 제가 로드씬의 이름으로 해서 메인 메뉴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게 할 게 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빌드 세팅에서 필요한 씬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메인 화면은 제작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다시 레벨 씬으로 돌아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닌데 잠깐. 맞아 맞아. 이건 팁 때문에 넣는 거지. 그 씬 두 개 작업할 때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해서 작업하시면 편해요. 하나는 이제 업로드 씬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려고 한 거였고 비활성화해도 되고 이거 뭐지 이거? 시작하고 끝을 안 했었군요. 이런 시간이 더 걸리겠네. 어, 이러면 잠깐 천천히 합시다. 자, 플레이어 스폰 포인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만들고 끝 위치를 만들어서 그 끝 위치에 도달하면 게임이 끝나게 만들 건데 그래서 플레이어 스폰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스타트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로 옮긴 다음에 이제 스타트 포인트 Z 값은 이제 무조건 플레이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맞춰져 있을 거고 혹시 Z 값이 안 맞으면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CS 위치로 플레이어를 이동시키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void start에 transform의 스타트 포인트는 게임 오브젝트다 find 스타트 포인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스타트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코드를 보면 이 코드가 아닌데 아니고 이거 잠시만요. 이거다. 트랜스폼의 스타트 포인트 이제 게임 오브젝트 find 스타트 포인트에서 이 트랜스폼을 스타터를 이 트랜스 그러니까 이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씬이 시작할 때인데 이 씬이 시작할 때 옮겨주는 이유는 이 씬은 레벨일 단위이기 때문에 이 씬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게임 스타트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 포인트를 만들 겁니다. 이 엔드 포인트에서는 이제 2D 박스 콜라이더랑 이즈 트리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엔드 포인트를 만들어서 뭐야? 여기 있구나.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를 넣은 다음에 이즈 트리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스크립트를 만들 겁니다. 이 엔드포인트 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콜리전의 컴페어 태그가 그러니까 우선 온 트리거 엔터 2D는 저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리거 관련해서 부딪히게 되면 그러니까 트리거는 콜라이더가 있어도 이렇게 지나가면 트리거만 뜨고 막 부딪혀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콜리전 한 대상을 이제 이 변수가 받게 되는데 이 콜리전의 컴페어 태그, 그러니까 태그를 확인해서 이 플레이어라면 디버그다 로그 레벨 클리어를 놓고 게임 스테이트의 메뉴 버튼 클릭 이거는 아직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씬 매니저를 로드 씬에서 메인 메뉴로 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추가하셔서 이제 스프라이트에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바나나다 6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왜 문제가 생기냐? 게임 클리어시 그러니까 메인 메뉴하고 저희는 레벨 선택 화면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메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클리어하면 무조건 메인 메뉴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상하죠? 메인 메뉴 그러니까 게임 클리어하면 보통 레벨 선택 화면으로 가지 그냥 메인 메뉴로 가서 하면은 불편하고 욕먹고 돈 못 벌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해결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씬 분리예요. 메인 메뉴하고 레벨 선택을 씬 분리해 주는 거고 보통 이렇게 하겠죠. 저희는 이제 메인 메뉴 나가자마자 이제 레벨 선택으로 가게 하게 하는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메뉴에 가게 돼도 스타트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니까 이제 메인 메뉴로 이동함과 동시에 레벨 선택으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게임 스테이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게임 스테이트.cs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거 몇 개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게임 스테이트.cs를 만들어서 싹 다 지워주세요. 싹 다 지워주시고 이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public static class 게임 스테이트를 만드셔서 public static boolean 메뉴 버튼 클릭들을 false로 만든 변수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씬간 상태 전달 때문인데 이 씬에서의 같은 C# 스크립트라더라도 이제 씬은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변수 전달이. 그래서 이 변수 전달은 스태틱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게임 스테이트.스테이트에서 이제 순수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이제 상태 전달용 함수고 어디에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메인 메뉴 같은 경우는 create empty에서 거기다가 C# 스크립트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이제 전달용 함수기 그러니까 변수기 때문에 어디에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신 이동 전에 이제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 실수로 이 엔드포인트에 가게 되면 게임 스테이트에 메뉴 버튼 클릭들을 true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깨서 메인 메뉴로 갈 건데 이 메인 메뉴를 갈 거를 트리거를 해주는 변수를 true로 만들 거야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 이렇게 true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 true로 만들어진 거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로직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는 시행을 하는 로직 그러니까 코드를 짜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메뉴 .cs를 수정합니다. 메인 메뉴 .cs에 가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게임 스테이트에 메뉴 버튼 클릭가 true가 되면은 버튼을 자동 클릭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버그 로그는 무시하셔도 되고 요 타겟 버튼 좀 onClick돼 인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겟 버튼은 별건 아니고 버튼입니다. 요 타겟 버튼을 이제 이 타겟 버튼에 해당하는 버튼을 그냥 자동으로 클릭해 준다는 이 위에서 만든 변수고 그 논리 자체는 이제 이 게임 스테이트가 true일 경우 이 타겟 버튼에 onClick을 인보크 해줍니다. 그러니까 onClick 함수,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아까 전에 보인 onClick 있죠. 요거. 아씨 여기가 아니네. 잠시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잠깐만요. 맞아. 잘했어. onClick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거가 저희가 넣은 거 onClick인데 이 함수를 인보크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 왔으니까 다시 이동해주고 게임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제 타겟 버튼에 넣어서 클릭되게 만들고 이제 게임 스테이트의 메뉴에다 클릭들을 다시 폴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변수에 따라서 한 번 작동이 되면 다시 펄스로 만들어서 두 번째에도 작동이 되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동작이 반복이 돼도 작동이 되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 버튼 스타트 한번 넣어줍시다. 메인 메뉴 매니저에 가서 이 스타트를 누르면 레벨 선택 화면으로 가게 되니까 스타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면은 이제 클리어하면 다시 레벨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넣어서 결과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거 응용하면 되니까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거의 끝이에요. 이럴 거면 그냥 다음 주에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미 늦었으니까 그리고 시험 공부도 다들 해야 되니까 이미 강은 건넜고 주사위 던져졌고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빌드를 한번 해봅시다. 유니티 내부에서의 빌드는 그래도 좀 쉬운 편입니다.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상용 엔진들은 그러니까 하상용 엔진에서의 오류는 직접적으로 게임 API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편이고 아무튼 편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뜨진 않아요. 스타트를 눌러서 한번 해봅시다. 1번을 눌러서 게임 화면에 이동이 되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게임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없애볼게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바꿔서 이 논리 자체에 인보크 자체,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무효화 시켰는데 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류가 그대로, 그 논리적인 오류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빌드를 해봅시다. 제 씬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두 개의 씬이 있을 거예요. 메인 메뉴 씬하고 이제 실제로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레벨 씬이 있을 건데, 이 두 가지를 빌드를 해봅시다. 파일, 빌드 세팅으로 가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빌드를 준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넣을 씬을 add 오픈 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게임 개발을 하다가 씬 움직이는 거 하다 보면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여기에 씬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항상 쓸 씬은 여기에 포함을 해 두는 게 좋고요. 메인 메뉴를 맨 위에 둬서 이제 빌드를 한번 해봅시다. 빌드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뭐, 빌드, 메인 메뉴 이렇게 해주고, 빌드를 해주면 여기에 왜 두 개씩인지는 모르겠지만 폴더를 클릭해서 폴더 선택을 한 다음에 빌드는 없어요. 원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빌드 잘 될 거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립시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왜 안 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빌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게임 파일을 얻게 되고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스팀에 보통 등록을 하고 싶어 할 거니까 스팀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스팀은 이제 100달러를 받아요. 등록하기 전에. 그리고 심사 기간이 한 달이 넘게 걸리거든요. 보통 그지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자리를 줘요. 우선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인이면은 쉬운데 개인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국내 커뮤니티에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이제 앱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달 정도 잡고, 빌드가 성공적으로 됐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스플래시 스크린이 뜨고,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그건데, 타이틀, 스타트 세팅 엑시트가 있고, 엑시트 누르면, 꺼집니다.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그 뭐냐 엑시트가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고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해상도가 뜨죠. 본인 모니터가 뭐냐에 따라서 이 뒤가 있을지 없을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4K 모니터 뜨면 2560, 1440, 3840, 2160까지 다 있을 건데 이제 잘 적용되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이러면 와 리졸루션 달라졌죠. 야 잘 된다. 그리고 스타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레벨 선택 화면이 나오게 되고 1번을 누르게 되면 게임이 잘 작동이 되고 갈게. 이렇게 되면 잘 되고 백 누르면 또 되고 백신 누르면 와 끝!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축소